KKMD 724와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번역, 양산이 시작된 KF-11 보람의 블락 1, 이들이 유럽 항공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2024년 7월 1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드디어 양산이 시작된 대한민국 KF-1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 유럽 항공업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무려 7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 KF-11 보라매가 왜 경이적인 전투기인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럽 군사 전문지 기자는 보라매의 경이로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야심 넘치는 기술 진보를 추구했던 KF-X 프로그램이지만 그 결과물로 등장한 KF-11 보라매는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 없는 매력적인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특징들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KF-X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2025년과 2026년에 최초의 KF-11 블락 1 20대가 주문되어 양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9년에 불과했고 투입된 비용도 74억 달러, 한화 10조 3,200억 원 정도에 그쳤다. KF-1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은 6,800만 유로, 즉 한화 1,020억 정도에 불과해 1억 유로, 현재 환율로 한화 1,500억 원에 달하는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훨씬 더 저렴하며 7,500만 유로, 현재 환율로 한화 1,120억 원 정도인 JAS-39 그리펜 E보다도 저렴하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수출형 버전 KF-11 SA는 F-16B나 그리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통합된 KF-11E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한 발 앞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F-35를 설계하기 위해 투자했던 비용 4천억 달러, 한화 554조 원의 7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KF-11 보라매의 설계 비용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KF-1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공군 인수 담당 차관보를 지낸 윌 로퍼가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 개발 및 제작에 적용하자고 주장했던 1년의 산업 교리를 연상시키게 만든다. 오늘날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들, 대표적으로 다쏘항공, BAE, 그리고 사브 같은 기업들은 KF-X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협력해온 과정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깊은 관심과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에 주의 깊게 적응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렇게 살짝 맛만 봐도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메타 디펜스 기사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누어 번역 영상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1, 2부 합본도 별도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 7월 1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가 게재한 기사 Why does source order for the first batch of 20 KF-21 보라매 threaten the European aviation industry? 대한민국 정부의 KF-11 보라매 초도 양산분 20대 계약이 유럽 항공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유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디펜스 기사 내용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은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민석 연구위원의 도움을 받아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메타 디펜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계는 중형급 4.5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로 국제 무대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는 K2 전차와 AS-21 보병 전투 장갑차, K9 자주포, KSS-3 한국형 공격 잠수함, 미사일 등 지상 및 해상 플랫폼들로 세계 시장을 두드리던 때의 한국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자국 공군을 위한 KF-11 보라매 블락 1 쌍발 전투기 20대를 구매하는 첫 주문을 체결하여 국제 무대에서 KF-11 보라매를 판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합리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리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야심 넘치는 기술 진보를 추구했던 KF-X 프로그램이지만 그 결과물로 등장한 KF-11 보라매는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 없는 매력적인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특징들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국제 무대에서 KF-11 보라매가 상당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KF-11 보라매는 서구의 장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 장비들과의 경쟁에서 자주 우위를 점했던 대한민국 주력 전차와 자주포의 성공을 전투기 시장에서도 재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KF-X 프로그램 출범 9년 만에 최초의 KF-11 보라매 블락 1 20대를 발주한 대한민국 공군. 무엇보다도 KF-11 보라매는 한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카이와 국가혁신기관인 방위사업청이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한 KF-X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로 KF-X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2025년과 2026년에 최초의 KF-11 블락 1 20대가 주문되어 양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9년에 불과했고 투입된 비용도 74억 달러, 한화 10조 3,200억 원 정도에 그쳤다. 게다가 시제기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실제로 초도 비행에 성공하는 데 걸린 시간 역시 단지 2년에 불과했는데 복자형을 포함한 KF-11 보라매 다른 시제기 5대들도 시험 비행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수백 시간의 비행을 기록하고 있다. KF-11 보라매가 첫 비행 이후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데 오로지 1년, 첫 비행에서부터 양산 1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기까지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장 16.9m, 날개폭 11.2m인 KF-11 보라매의 공허 중량은 11.8톤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5.5톤으로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미국 F-18EF 슈퍼 호넷과 동일한 체급으로 분류되는 전투기다. KF-11 보라매 전투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한국에서 조립하는 F-414G400K 터보 제트 엔진 2개에 의해 구동되는데 해당 엔진의 드라이 추력은 65.7kN, 애프터버너 작동 시 추력은 98.4kN이다. 기사 원문에서는 F-414G400K 엔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공동 개발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솔직히 라이센스 버전을 공동 개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F-414G400K 엔진의 드라이 추력도 58kN이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어 역시 수정했습니다. KF-11 보라매는 마 1.8 이상의 최고 속도와 1000km에 달하는 전투행동 반경을 자랑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민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라매 전투기의 전투행동 반경은 아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KF-11의 최대 항속거리가 2900km인데 전투행동 반경은 무장 장착 수량, 외부 연료 탱크 탑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며 아직 기밀사항입니다. 능동 전자주사 배열 A사 레이더와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비 IRST, 그리고 전자전 제품군 EW 스위트를 포함한 현대식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미티어, 암람, 아이리스-T, 그리고 AIM-9X 사이드 와인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하푼 대함 미사일과 각종 유도폭탄 등을 포함해 수많은 무장들을 10개의 하드 포인트에 탑재할 수 있다. 비록 내부 무장창이 없어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KF-11 보라매는 레이더 피탐성을 낮춘 스텔시한 전투기이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KF-11 보라매를 머지않은 미래에 훨씬 더 첨단화되고 보다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지닌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 현실화된다면 KF-11 보라매는 광범위한 탐지 범위를 가진 첨단 센서가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융합시켜 조종사뿐만 아니라 아군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니게 될 것이다. 노후화된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총 120대의 KF-11 보라매가 필요한 대한민국. KF-11 보라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대한민국 공군의 전술기 현대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한 전투기로 특히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F-5E 타이거2 80대와 올해 퇴역한 F-4 팬텀2를 대체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공중 임무에 특화된 블락1 버전 40대와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만능 다목적 전투기 블락2 버전 80대, 이렇게 통틀어서 120대의 KF-11 보라매를 획득하기를 원하고 있다. 최종 시험 비행과 기술 확인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2025년에 KF-11 블락1 20대를 추가로 주문하는 두 번째 주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머지 80대의 KF-11 블락2에 대한 주문은 6대의 시제기들이 수백 시간의 추가 비행 테스트를 통해 합격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난 2026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120대의 KF-11 보라매들은 KF-X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겨우 16년 후인 2032년까지 납품이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KF-11 보라매 생산과 조달에 필요한 부품 및 기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135억 8천만 달러, 한화 18조 7,200억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해외 기술을 이전받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예를 들어 F414G400K 터보 제트 엔진과 생존 시스템 UTC는 미국에서, 레이더 관련 기술은 이스라엘에서,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비 IRST 기술은 이탈리아에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마틴 베이커 사출 좌석 등은 영국에서 들여온 기술이다. 여기 더해 600개의 한국 기업들이 부품 설계와 제작에 참여하고 있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하도급 물류 시스템과 KF-11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다. 아직 실전 배치를 통한 유효성과 신뢰성 입증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방위사업청의 합작 결과물로 탄생한 KF-11 보라매는 라팔이나 타이푼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을 제공한다.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KF-11 보라매 블락1 초도 양산분 20대 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KF-1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은 6,800만 유로, 즉 한화 1,020억 정도에 불과해 1억 유로, 현지 환율로 한화 1,500억 원에 달하는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훨씬 더 저렴하며 7,500만 유로, 현지 환율로 한화 1,120억 원 정도인 JAS-39 그리펜 E보다도 저렴하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가 KF-1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을 1,020억대로 계산한 것을 보면 개발비를 빼고 대당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에 입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1,020억은 후속 군수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 가격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메타 디펜스가 언급하고 있는 라팔 1,500억은 유닛 코스트이고 후속 군수지원비까지 포함된 라팔의 가격은 2,000억 원은 가볍게 넘어설 정도로 비쌉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라팔이나 타이푼은 이미 양산 과정이 시작되어 나름대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전투기들이고, KF-11 보라매는 이제 겨우 20대가 양산되어 국제 무대에서 막 상용화가 시작된 전투기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라팔이나 타이푼의 대당 가격은 생산비 절감 요소가 이미 반영될 대로 반영된 전투기들이지만 KF-1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은 아직 생산비 절감 요소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KF-11 보라매는 앞으로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저렴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준비 중인 카이 KF-11 보라매의 3가지 버전과 해외 수출. 지금까지 KF-11 보라매가 추구하고 있었던 개발 방향은 공대공 임무에 특화되었지만 제한된 공대지 공대함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블락1과 2027년부터 등장하게 될 다목적 전투기 블락2라는 두 가지 주요 버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2030년부터 KF-11의 새로운 버전이 등장할 것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보라매는 3가지 다른 버전으로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 KF-21 SA라고 불리는 첫 번째 파생형은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게 될 블락2에 매우 근접한 형태로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은 합리적인 4.5세대 전투기로서 수출 시장에 내놓는 KF-11의 기본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KF-11EX는 스텔스 기능이 강화되고 특히 내부 무장창을 비롯한 최신 항전 장비 및 데이터 융합 능력과 전투용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KF-11EA는 전자전 및 적의 대공 방어 시설을 전문적으로 제압하는 버전이 될 것이며 특히 복자형에서 후방 좌석에 탑승한 무기 시스템 장교가 전파 방해 및 전자전 시스템을 제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김민석 연구위원은 KKMD와의 인터뷰에서 KF-11의 3가지 파생형에 대한 기사는 본인이 직접 에비에이션 위크에 독점 보도한 내용으로 프랑스 메타 디펜스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메타 디펜스에 보도된 내용은 임의로 작성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부터 KF-11의 새로운 버전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내용도 실현된다면 참 좋을 내용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F-16V, F-15EX, 그리펜, 라팔, 타이푼 같은 서구 전투기에 심각한 경쟁자로 등장한 KF-11 보라매. 만약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30년대 초에 세 종류의 보라매 파생형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고 대한민국 공군의 KF-11 블락1과 블락2가 효율적인 동시에 신뢰성 높은 전투기임이 입증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전투기 제조업체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전투기 제조업체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제안들을 잠재적 고객들에게 제시할 것이 분명하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수출형 버전 KF-11SA는 F-16V나 그리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통합된 KF-21E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한 발 앞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김민석 연구위원은 KF-11SA의 가격이 그리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저렴해질 것은 확실하지만 F-16V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 등장하게 될 KF-11EX는 스텔스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F-35A보다 열세일 것이 분명하지만 록히드 마틴이 만든 F-35A보다 가격 및 운용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고 수출 과정에서 겪는 제한들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KF-11EA는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미국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KF-11EA는 특히 KF-11SA 및 EX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전장에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다. KF-11SA나 EX로 구성된 소규모 편대에 KF-11EA가 참여한다면 적 방공망 제압, 시드 작전을 펼치기 위해 별도의 전투기를 따로 소모시켜야 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KF-11EA가 미국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는 메타 디펜스 기사 내용에도 김민석 연구위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KF-11EA의 가장 큰 경쟁자는 유로파이터 일렉트로닉 컴뱃 로 ECR로 세계 수출 시장에서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메타 디펜스가 프랑스 언론이라 유로파이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김민석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724화 제2부 위기에 처한 유럽 항공산업계 카이와 방위사업청의 명품 KFX를 연구 분석하라 편으로 이어집니다.